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호머 헐버트라는 위대한 지성이 어떻게 외교 무대와 학문의 영역에서 고독하게 조선의 독립을 외쳤는지 그 장대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헐버트가 국가의 두뇌를 지키려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국가의 목소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헐버트의 무대가 왕의 밀실과 세계의 외교관들이 모이는 응접실이었다면 오늘 주인공의 무대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숨죽여 들여다보던 신문 지면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조용한 외교문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잉크와 인쇄기였습니다. 영국인 언론인 한국 이름 배설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의 뜨거운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는 전쟁의 향방을 쫓는 저널리스트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가 조선이라는 땅을 전장 삼아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탐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를 몰아낸다는 명분을 내세운 일본의 위선 뒤에 숨겨진 조선을 식민지로 삼키려는 검은 야욕을 그는 똑똑히 목격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그의 양심이 이 거대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땅에 남아 조선인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양기탁, 박은식과 같은 한국의 우국지사들과 손을 잡고 1904년 역사적인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합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그 시작부터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았기에 일제 경찰은 영국인의 재산인 신문사를 함부로 수색하거나 기사를 검열할 수 없었습니다. 베델의 신문사는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결코 함락되지 않는 진실의 요새와도 같았던 겁니다. 또한 이 신문은 세 종류의 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민중을 위한 순한글판, 지식인들을 위한 국한문 혼용판, 그리고 국제사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영문판. 이 치밀한 전략으로 대한매일신보는 사회 모든 계층을 아우르며 가장 강력한 항일 언론으로 우뚝 섭니다. 이 진실의 요새에서 베델의 펜은 거침없는 칼날이 되어 일제의 심장을 겨눴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다른 모든 신문이 일제의 협박에 침묵할 때 대한매일신보는 고종 황제가 이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한 친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황성신문에 실렸다가 검열로 삭제된 장지연의 그 유명한 논설 시일야방성대국 시일야방성대국구를 다시 실어 온 백성이 함께 목 놓아 울게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폭도라고 포화하던 의병들의 활동을 애국동포의 의로운 전쟁으로 보도하며 그들의 군자금 모금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나라 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자 이를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산시킨 것 역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신문사는 단순한 언론사가 아니라 항일운동의 심장이자 두뇌이자 스피커였습니다. 당연히 일제는 이 눈엣 가시 같은 영국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영국 정부에 끊임없이 외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치안방해라는 죄목으로 서울에 있던 영국 총영사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보도했을 뿐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 그는 벌금형과 함께 3주간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옥도 벌금도 그 어떤 탄압도 그의 펜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재판과 투쟁, 그리고 하루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에 불과할 정도의 고된 업무는 그의 건강을 빠르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1909년 5월 1일 그는 36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병상에 찾아온 동지 양기탁 선생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 자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오직 신문의 안위와 한국인의 구원을 걱정했던 사람. 그의 장례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눈물 속에서 치러졌고 그의 유해는 양화진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와 함께 신문을 만들었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쓴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대한의 위기에 임하여 우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다가 마침내 이곳에 뼈를 묻었노라. 호머 헐버트가 한국의 두뇌를 지키려 했다면 어니스트 베델은 한국의 목소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학문과 외교로, 다른 한 사람은 언론과 대중운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은 칠흑 같던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헐버트와 베델처럼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거시적인 투쟁에 나선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시각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가 돌보지 않는 가장 작은 생명들을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힘없이 쓰러져 가던 이들의 손을 잡아준 한 여성, 전쟁과 가난으로 버려진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거릿 에드먼즈와 사회복지선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